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힐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민감자의 몸은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감지하죠. 우리의 몸은 투과성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 부정적 에너지를 근육과 조직, 기관으로 흡수합니다. 이는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물론 다른 사람의 활기와 행복감,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인 면입니다. 기분이 좋아질 뿐더러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신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 좌절과 분노,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민감자는 해로운 사람들 곁에 있거나 소음, 폭력, 떠들썩한 분위기, 고함에 둘러싸이면 피로와 고통에 시달리죠. 또한 제가 공감적 질병이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타인의 신체적 증상을 마치 자기 것처럼 겪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버스를 타면 기분이 순식간에 변하곤 했습니다. 옆 사람의 불안이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대형 마트에 들어갔다가도 나올 때면 기진맥진하고 신경이 곤두서거나 전에 없던 통증이나 증세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현기증이 날 만큼 빽빽한 식료품과 유독한 형광등 불빛, 길게 늘어선 사람들에게 압도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로부터 저와 제 내담자들은 초민감자에 대해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감성과 신체 증상이 우리 몸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초민감자로 살아가려면 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흡수하지 않고 과도하게 자극적인 환경에서 그라운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바로 이런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으며 세상을 항해하는 일이 훨씬 쉬워지며 여러분의 건강과 정서적인 만족감도 향상될 것입니다. 주류 의학에 의존할 때의 한계.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은 민감한 사람들을 돕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민감자를 건강염려증이나 신경증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죠. 취약한 상태라 도움이 필요한 초민감자에게는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정신과에서 항우울제인 프로작이나 신경안정제인 바리움, 자낙스 등을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전통의학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쓰이는 기본적인 생화학 치료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치료제를 초민감자의 과부하 증상에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류 의학에서 초민감자는 감각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이 손상됐다는 감각 처리 장애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 환자는 군중이나 불빛, 소리, 촉감에 비정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간주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높은 민감성을 감각 처리 장애라고 딱지 붙이는 의사들에게 크게 반대합니다. 이들은 민감성을 나름의 고충이 있는 뛰어난 재능이라고 보지 못하죠. 의학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조금이라도 다른 상태를 너무나도 자주 병으로 낙인 찍습니다. 초민감자가 지닌 특별한 재능은 인간 경험의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죠. 주류 의학의 문제는 신체의 미세 에너지 시스템을 다루는 이론의 틀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 전통 의학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권의 치유 전통에서 수천 년간 핵심으로 여겨진 개념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세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을 관통해 몇 센티미터에서 몇십 센티미터까지 뻗어나가는 필수적인 생명력입니다. 종교와의 후광을 생각해 보세요. 인물이 머리 위에서 뿜어나오는 아름답고 하얀 빛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체의 좋은 예입니다. 중국 전통 의술에서는 기라고 불리는 환자의 미세 에너지를 다루지만 주류 의학계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 이런 기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느껴지시겠죠. 저는 의료인들에게 에너지에 극도로 민감한 초민감자를 올바르게 치료하는 법을 교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이해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심리치료를 할 때 제가 배운 전통 의술에다가 에너지 의학과 직관력, 영성까지 동원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할 때 사고력뿐만 아니라 직관과 공감 능력을 통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얻는 추가적인 정보가 그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초민감자인 내담자들에게는 내면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기운을 앗아가는 사람들과는 선을 긋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민감성이 불편함이 아닌 힘과 사랑, 활력이 원천이 되니까요. 신체적 초민감자와 정서적 초민감자. 초민감자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에너지 수준을 최적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신체적 혹은 정서적 초민감자인지 아닌지 둘 다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민감성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면 거기에 맞게 체력을 기르고 기운이 고갈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신체적 초민감자는 다른 사람의 증상을 자기 몸으로 느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복통을 호소하면 초민감자도 갑자기 배가 아파지는 겁니다. 직장 동료가 편두통에 시달리면 초민감자의 머리도 욱신거리기 시작하죠. 반면 신체적인 초민감자의 장점은 타인의 건강한 경험도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서적 초민감자는 타인의 정서를 주로 감지합니다. 코미디 영화를 볼 때 옆자리에 우울한 사람이 앉으면 영화가 끝나고 우울한 기분으로 극장을 나오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영화 내내 다른 사람의 에너지장이 초민감자의 에너지장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있을수록 그 사람의 정서와 증상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감정이 자신의 것이고 어떤 게 다른 사람의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휩싸이고 어떻게 중심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초민감자와 정서적 초민감자는 자신의 능력만 잘 훈련하면 둘 다 좋은 직관력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증상을 인지해 병을 진단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면 그렇게 감지한 증상을 노련하게 방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초민감자의 목표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스며들지 않게 막아서 더욱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어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초민감자 자가진단.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신이 신체적 초민감자인지 정서적 초민감자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저처럼 둘 다일 수 있죠. 자신이 어떤 초민감자인지 알면 더욱 확실하게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형을 분별할 2가지 자가진단 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자가진단. 나는 신체적 혹은 정서적 초민감자인가? 첫 번째, 나는 신체적 초민감자인가 테스트입니다. 다음 문항에 답해 보세요. 아픈 사람 옆에 앉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통증을 느낀 적이 있나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몸이 아픈가요? 실제 증상이 자각되는데도 건강염려증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에 내 몸이 신체적으로 반응한 적 있나요? 함께 있으면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기운을 고갈시키는 사람이 있나요? 병원에 자주 가지만 도움이 되는 치료를 받지 못하나요? 만성적으로 피곤하거나 정체를 모르고 원인 규명도 안 되는 질환을 겪고 있나요? 사람들 틈에는 기진맥진해져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가요? 몸이 술과 당분, 가공식품에 민감하게 반응하나요? 나는 정서적 초민감자인가? 다음 문항에 답해 보세요. 불안, 분노, 좌절 같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차리나요?
말싸움이나 갈등 후에 감정적인 후유증을 겪나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우울하거나 불안해지나요? 다른 사람을 고쳐주거나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싶나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알아채나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 구분하기 힘든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 자신의 욕구는 소홀히 하나요?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할 때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식을 하나요? 당분이나 탄수화물 혹은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급격히 변하나요? 자가진단 결과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한 카테고리에서 그렇다고 답한 문항이 한두 개라면 당신은 그 부분적인 그 유형의 초민감자입니다. 그렇다고 답한 문항이 서너 개라면 당신은 그 유형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답한 문항이 5개 이상이라면 당신은 그 유형의 초민감자가 분명합니다. 자신이 신체적 혹은 정서적 초민감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더욱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신 이상도 건강 염려증도 아닙니다. 민감성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일 뿐이죠. 해로운 에너지를 상대하는 14가지 전략.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증상이 제 것인지 남의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요? 행복하고 활기찬 사람이 되는 핵심 비결이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나 증상을 흡수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기본 전략을 사용하세요. 제가 실생활에 활용하고 내담자와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전수해드리는 전략입니다.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지 실험해 보세요. 첫 번째, 이 증상이나 감정은 내 것인가 남의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본다.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 기분이나 몸 상태가 급격히 변하는 건 당신이 그 사람의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불안이나 우울감, 피로감, 통증이 없었다면 당신이 느끼는 불편은 적어도 일부는 그 사람에게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자 불편감이 사라졌다면 그건 10중 8구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감정이나 증상이 당신과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속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분은 전염성이 있는 데다가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와 연관된 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한테 아버지에게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남아있다면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향한 분노까지 빨아들일 것입니다. 당신이 만성질환에 걸릴까 두려워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만성질환 증상을 흡수하기 쉽습니다. 초민감자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정서적 혹은 신체적 고통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들을 치료해 나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증상을 흡수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여전히 느낄 수는 있어도 심각한 영향을 받거나 탈진하는 일이 없어지죠. 두 번째, 호흡을 하고 주문 외우기. 부정적인 기운이 덮쳐오면 그 즉시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불편한 에너지를 방출하세요. 호흡을 하면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의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숨을 참거나 얕은 숨을 쉬면 부정적인 기운은 몸속에 갇혀버리죠. 숨을 깊이 쉬면서 이 주문을 크게 3번 외치되 진실로 믿는 마음이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세요.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라.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라.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라. 목소리의 힘이 몸속에서 불편감을 몰아내고 호흡하는 숨이 이 불편을 실어서 우주로 날려보낼 겁니다. 주문을 외면서 호흡을 통해 요추, 즉 허리뼈에서 해로운 에너지를 내보내는 데 집중하세요.
요추 사이사이의 공간들은 당신이 끌어들였을지 모르는 여러 증상을 제거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허리뼈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불편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해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몸을 떠나 거대한 에너지 매트릭스에 섞여 들어가는 걸 보며 이렇게 선언하세요. 널 놓아줄게. 세 번째, 불쾌한 장소에서 몸을 피하기. 불안의 근원으로 의심되는 곳에서 최소한 6m 이상 떨어지세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는지 보세요. 낯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 대기실이나 영화관, 다른 공공장소에서도 망설이지 말고 자리를 바꾸세요. 식당에서 옆 테이블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계속 앉아서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 없이 단호히 일어나 조용한 자리로 옮기세요. 이건 제가 저 자신을 보살피기 위해 쓰는 전략입니다. 어떤 에너지는 정중하게 싫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자리를 옮겨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건 셀프케어 행위입니다. 네 번째, 신체 접촉을 제한하기. 에너지는 눈빛과 손길을 통해 전달됩니다.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면 시선을 맞추지 말고 포옹이나 악수 같은 신체 접촉을 삼가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할 때 포옹해 주는 건 두 사람 모두에게 이롭지만 상대의 스트레스를 떠맡게 될까 걱정이 되면 포옹을 짧게 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속에서 독소 제거하기. 스트레스와 공감에서 오는 고통을 녹여버리는 빠른 방법은 물속에 몸을 담그는 겁니다. 초민감자들은 물을 사랑하거든요. 목욕물에 솔트를 넣으면 마그네슘의 진정작용으로 천사계의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계와 경계선 정하기. 초민감자로 살아남고 번성하려면 인간관계에서 한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기진맥진하게 하면 동네북처럼 참고 있지 마세요. 이야기를 얼마 동안 들어줄지 시간을 정하세요. 그만해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바라고 필요로 하는지 표현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타인과 나를 잇는 끈을 자르는 상상하기.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불편한 누군가와 너무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배에서 나와 그들의 배로 이어지는 빗줄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을 담아 끈을 자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 사람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상대의 불쾌한 에너지만 차단하는 겁니다. 이제 가위를 상상한 다음에 그 사람의 불쾌한 에너지와 이어진 끈을 자르세요. 여덟 번째, 재정비를 위해 혼자만의 시간 갖기. 초민감자는 개인 시간을 통해 내면의 힘과 재접속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에너지를 흡수했다면 중심을 잡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계획하세요. 몇 분 혹은 그 이상 완전히 고요한 상태를 만드세요. 어떠한 소리도, 밝은 빛도, 휴대폰 통화도, 문자도, 이메일도, 인터넷도, 텔레비전도, 대화도 차단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요. 스스로의 단짝이 되는 것은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외부 자극을 줄이는 것도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대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어싱을 훈련하기. 초민감자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물가와 같이 신선하고 깨끗하며 푸르른 자연환경은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줍니다. 대지는 치유력을 발산하니까요. 초원에 누워 온몸으로 땅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보세요. 얼마나 거룩한 기분이 드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싱은 맨발로 걸으며 발을 통해 땅의 힘을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떨쳐버리려면 맨발로 잔디를 느끼거나 모래나 흙을 밟으며 걸어보세요. 만물을 양육하는 땅의 힘이 발을 통해 들어와 당신을 굳세게 해줄 겁니다.
10번째, 잠을 충분히 자고 짧은 낮잠을 활용하기. 잠은 초민감자의 몸과 정신에 좋은 치유제가 됩니다. 신경계를 안정시켜 주거든요. 초민감자는 피곤하면 타인의 스트레스와 신체 증상을 흡수하기 쉬운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죠. 매일 밤 충분한 시간을 잠에 할애해서 재충전하는 것이 셀프 케어의 원칙입니다.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취침 시간을 늘리고 가능하면 짧은 낮잠으로 원기를 보충합니다. 잠만큼 좋은 치료제는 없습니다. 11번째, 인터넷 휴지기 갖기. 초민감자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테크놀로지를 정기적으로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온라인 미디어나 불편한 정보로 가득한 뉴스피드는 감정을 들쑤셔서 우리의 잠드는 능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상세계의 에너지는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휴식하거나 명상을 하고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해 자신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가끔 한 번씩 테크놀로지 금식을 하는 것도 행복감을 느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13번째, 3분 마음 명상하기. 정서적이거나 신체적인 고통을 막으려면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재빨리 빠져나와 최소한 3분 이상 명상합니다. 집이나 직장, 공원 벤치, 파티장의 화장실 등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3분 마음 명상. 눈을 감으세요. 심호흡을 몇 번 하면서 긴장을 풉니다. 그런 다음 손바닥을 가슴 한가운데 있는 심장 차크라에 대세요. 노을이나 장미, 바다, 아이의 얼굴 등 당신이 사랑하는 이미지에 집중하세요. 몸과 마음에서 사랑이 자라나는 걸 느끼세요. 애정 어린 기분이 당신을 진정시켜 줄 겁니다. 사랑으로 깨끗이 정화되면 해로운 에너지가 몸에서 떠나갑니다. 3분만 시간을 내서 당신 마음속에 있는 자비심을 명상하고 그 에너지가 당신의 스트레스를 쓸어내는 걸 느껴보세요. 몸의 특정한 부위로 자비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소화기가 제일 약해서 다른 사람의 증상에 전염됐다고 느끼면 배에 손을 대고 자비심을 보내죠. 그러면 고통이 가라앉습니다. 당신은 어느 부위가 제일 예민한가요? 목이 아픈가요? 방광염에 자주 걸리나요? 두통이 있나요? 이런 부위에 자비심을 보내서 해로운 에너지가 머물지 못하게 제거해버리세요. 때로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명상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도 열리죠. 자신을 두고 명상이 잘 안 된다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마음으로 관심을 돌리세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따뜻하고 개방적인 사랑의 감각을 느끼세요.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14번째, 자신의 몸과 완벽한 하나 되기. 초민감자는 자신의 몸과 하나가 될 때 가장 안전합니다. 몸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몸과 머리가 따로 놀지 않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구축하세요. 민감한 우리가 원치 않은 에너지를 물리치려면 몸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몸은 정신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적이 아닌 동지로 여기세요. 위의 14가지 전략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할수록 몸의 통증과 스트레스가 축적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계속 훈련하다 보면 민감성을 잘 돌본 결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죠. 연습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건강이 증진되니 더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감정에 전염되는 낌새가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몰아내는 만큼 외부 에너지가 다시 침입하지만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닥쳐도 재빨리 셀프케어 모드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결합은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불안감과 혈압을 높여 심장병을 유발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이자 쾌감 호르몬인 엔돌핀의 분비를 활성화해서 건강과 평온을 불러오죠. 그러니 긍정적인 혼잣말을 자주 하세요.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신적으로 너무 심란할 때 자기 자신을 측은하게 여겨주세요. 매일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행복하고 건강할 권리가 있다. 희망은 절대 날 버리지 않는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선 자리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버리면 행복감이 자라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 혹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때라도 마음을 최대한 편히 먹고 모든 것을 만끽하려고 노력하세요. 바짝 긴장하면 고통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설령 지금 지옥에 있더라도 긴장을 풀어야 해요. 그럼 그나마 덜 괴로울 테니까요. 그리고 천국에 있다면 초민감자의 기질을 발휘해 매 순간을 즐기세요. 오늘은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에너지 뱀파이어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